장비, 훈련만의 문제가 아닌 국군의 오사 사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뼈아픈 실수, 국군의 오사 사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96년 9월 18일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 해안가에서 좌초되면서 무장간첩과 승조원 26명이 이 일대 육지로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9월 18일 오후 4시 45분경 청바지를 입고 권총과 실탄을 지닌 승조원 한 명은 주민신고로 출동한 강릉경찰서 강동파출소 소속 최우영 경장과 전호구 경장과의 격투 끝에 생포됐고, 민간인 복장을 한 11명은 청악산 정상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청악산 정상에서 우리 군 수색대에 의해 발견된 11구의 시체는 조사 결과 무장간첩들에 의해 처형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아난 인원은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그곳에서 우리 군 수색대와 교전했는데요. 1996년 9월 19일 기준 동원된 우리 군은 경찰, 예비군 병력만 4만여 명이었고 헬리콥터 5기가 하늘에서 합동 수색을 펼쳤죠. 수색은 그해 11월 5일까지 49일간 지속되었으며 연인원 200만 명이 투입됐고, 우리 측은 장교를 포함한 군인 11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6명 등이 교전 또는 사고로 사망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소탕작전 수행 중 5인 사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9월 23일 오전 6시 30분 칠성산 군경 합동 수색대 간첩 소탕 작전에서 민간인 1명이 5인 사격으로 사망했는데 송이버섯을 따러 작전구역에 들어왔던 것이 화근이었죠. 9월 29일 오후 8시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에서 을지부대 소속 한대성 병장은 야간 매복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그만 5인 사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1996년 10월 12일 오후 8시 40분 영곡면에서 매복작전 중이던 철벽부대 중대장 홍동진 대위가 아군 병사 김상병의 5인 사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상당수의 아군 병력이 매복이나 수색 중 아군의 5인 사격에 죽거나 다쳤습니다. 심지어 매복작전 중 적과 만난 상황에서 수화를 해서 답 대신 총격이나 수류탄을 받은 일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장비, 훈련 등이 있겠지만 장비, 훈련을 다 갖춘 미군조차 5인 사격이 끊이지 않고 있죠.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청색, 황색 테이프를 팔다리에 둘러 피하 식별하는데 5인 사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 훈련 탓만 할 게 아닌데 현대전에 들며 전술과 병기의 성능은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유인 항공기는 물론 무인 원격 조종, 자동화된 사물 식별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상대조차 레이더, 신호탐지, 무인 정찰기 등으로 위치를 알아내 생사를 결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술은 고도화된 만큼 전투원 1인당 감당해야 할 작전구역은 넓어졌고 싸움의 흐름은 배로 빨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원의 부담은 늘었고 이로 인한 오판은 5인 사격으로 이어집니다. 무인, 원격화로 전투원과 적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아주 크게 늘었다는 점도 잘못된 피하 구분의 원인이 됐는데요. 높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는 고고도의 무인 항공기는 지면에 사람들이 행군하는 적의 무리인지 진군하는 아군 부대인지 자세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장의 발전을 주도하며 아찔한 피하 식별 사고를 성장통처럼 겪어온 미군은 이를 예방하고자 피하 식별기를 헬멧에 부착해 항공기에 지상에서 활동하는 아군의 유무와 위치를 알게 했습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자 가시광선의 영역을 피해 적외선 스트로브 기능을 내장한 피하 식별기는 아군 항공기에 탑재된 적외선 촬영 장비와 야간 투시 장비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항공기와 지상군의 합동작전 속에서도 5인 사격이나 폭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봤는데요. 피하 식별기의 탄생과 실전 배치의 배경으로 작용한 위의 맥락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일맥상통하죠. 국군은 지난 2000년대부터 해군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레이더,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를 융합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연대, 대대급 무인 정찰기를 운용해왔으며 2020년대에 들며 작년 시가전 훈련 교장에서는 소총을 탑재한 드론이 모습을 드러낸 만큼 점차 전장이 입체화되며 그 단위가 소에서 분대 단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듯 국군도 미군이 겪었던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항공기로서는 지상병력의 위치를 파악해 아군 지상병력에 대한 공격을 막는 동시에 지상병력은 자신의 위치를 알려 적
국군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절실해진 것이죠. 게다가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을 겪어왔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본의 아니게 테러리스트에게도 고가치 표적으로서 가치를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은 민간인의 생활구역에서 벌어지는 시가전과 미군이 고전했던 대테러전이라는 과제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군은 북한군과의 전면 정규전에 멈춰있던 전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수가 고정된 사로 안에서만 시행하던 사격수를 역동적으로 개선하며 시가전 역량을 키우고 전세계 특수부대에서 애용되며 효용이 입증된 AR-15 계열을 참고한 신형 화기를 개발하는 등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피아 식별 체계 또한 국방 전력 현대화의 하나로 국군이 희망하고 있던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국군이 냉전 시절부터 써오던 피아 식별띠로는 항공전력과의 입체적인 전장 운영과 세밀한 대테러 도심 전술에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군은 전부터 써오던 피아 식별띠에서 벗어나 외국산 피아 식별기를 육해공군의 특수부대에 보급해 전술적 효용을 경험하고 이를 전군에 퍼뜨리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산 군용 장비는 한반도의 혹독한 지형, 기후 등 작전 환경에 비하면 내구성이 부족하고 사용자인 국군으로부터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해외 기반 유통 및 사후 지원 구조는 국군의 피아 식별기 운용에 걸림돌이 되어왔죠. 외국산 장비의 한계를 체감한 국군은 특수부대를 통해 쌓아온 피아 식별기 운용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피아 식별기를 구체화했습니다. 전장에서의 피아 식별은 기본, 한반도의 풍파를 버틸 내구성, 그리고 국군 범용으로 보급과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단가 및 생산, 유통, 사후 지원 체계가 전제된 피아 식별기 국산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2023년 포스트엑스가 국내 기술로 만들어 선보인 스페이버 시그나티 피아 식별 IR 헬멧 라이트, 이하 스페이버 시그나티는 국군의 수요에 맞춤옷처럼 들어맞았는데요. 스페이버 시그나티는 포스트엑스의 연구개발 역량과 전술 장비 국산화에 대한 결과물이죠. 기존 외국산 피아 식별 장비의 한계인 단조로운 색상, 고정된 전멸 패턴, 낮은 동조화 기술 등을 극복하고 근거리 무선 통신과 고속 MCU 기반 동조 기능으로 소그룹 작전에서도 효율적인 피아 식별과 통신 동조화를 우수한 성능으로 지원하도록 개발됐습니다. 모든 생산 기술과 주요 자재들을 100% 국산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생산 방식을 채택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는데요. 스페이버 시그나티는 군기관의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후 외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국산 피아 식별 장비로 납품되며 국내 전술 장비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죠.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육해공 및 해병대까지 약 2만 개를 군에 납품하여 외국산 대비 수십억 원의 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기술적으로도 더 뛰어난 기능과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력의 자립과 가격, 성능 모두 만족시켜 국내 피아 식별 장비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세계 피아 식별 장비 시장은 2023년에 약 7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32년에는 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군, 경찰, 인명구조 외에도 피아 식별 장비는 군사 분야 외로도 얼마든지 응용되며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죠. 이 작은 스페이버 시그나티가 현역 국군의 전장 운영 편의, 생존 보장, 전투 역량 현대화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다사다난할 세상에서 앞길을 밝힐 불씨가 되리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실수, 국군의 오사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